일반적인 미국 가정의 방 중 약 절반은 자연광이 전혀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는 기분부터 수면 주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치명적인 간과입니다. 하지만 기존 채광창 비용보다 약 60~80% 저렴한 비용으로 외부 전망이나 바람, 하늘로 뚫린 구멍 없이도 이러한 방에 전체 스펙트럼의 햇빛을 가득 채울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독립적인 테스트에 따르면 이 시스템은 창문이 없는 방의 조명 에너지 사용량을 최대 69%까지 줄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 터널 순 투넬, 태양광 튜브입니다. 그러나 미국인의 60% 이상은 이러한 시스템이 존재하는지조차 모릅니다. 앞으로 몇 분 동안 저는 이것이 왜 자급자족형 환경에 추가할 가치가 있는지 보여드릴 것입니다. 입증된 실적에도 불구하고 이는 현대 건축에서 여전히 잘 알려지지 않은 기술입니다. 건물 내부로 자연광을 끌어들이는 문제는 인류 문명의 모든 시대에 걸쳐 건축가들을 괴롭혀 온 난제입니다. 약 3,500년 전 이집트인들은 카르나크, 카르나카카의 다주식, 신전, 하이포스타일 홀, 돌벽 높은 곳에 좁고 수직적인 틈을 냈습니다. 고창, 클레르스토리 윈도우스, 은 특정 시간대에 특정 기둥으로 햇빛을 비추도록 설계되었습니다. 2세기에 로마 판톤의 건축가들은 돔 꼭대기에 30피트 크기의 단일 구멍을 남겨두었는데 이는 광원이자 해시계 역할을 하며 1년 내내 내부 프레스코화 위로 태양의 궤적을 추적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 2000년 동안 건물에 햇빛을 들이는 우리의 해결책은 로마인들이 도달했던 것과 동일했습니다. 지붕의 구멍을 뚫고 그에 따른 결과를 감수하는 것이었습니다. 채광창은 가장자리에서 물이 새고 겨울에는 열을 빼앗기며 여름에는 원치 않는 열을 유입시켰습니다. 20세기 후반까지 채광창의 기본 기하학적 구조는 의미 있는 방식으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지붕의 구멍을 뚫고 그 위에 유리를 덮은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1986년 스티브 서턴이라는 호주 발명가가 전통적인 모델에 도전할 장치의 첫 번째 작동 프로토타입을 만들었습니다. 서튼은 조명하려는 방 바로 위에 큰 구멍을 뚫는 대신 지붕 위에 작고 투명한 돔을 광택이 나는 반사 튜브에 연결하고 천장 높이에서 반투명 디퓨저로 마감하는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서튼의 발명품은 단순하지만 매우 효과적인 디자인이었습니다. 우선 돔의 사용은 햇빛을 활용하는 메커니즘을 근본적으로 바꿨습니다. 평평한 채광창은 이른 아침 시간에는 빛을 거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하지만 태양이 15도 또는 20도의 각도로 돔에 부딪히면 돔은 그 낮은 각도의 빛을 아래로 향하게 합니다. 돔 아래에서 빛은 광택이 나는 튜브로 들어갑니다. 프리미엄 튜브의 내부 표면은 스펙트라라이트 인피니티라는 소재로 코팅되어 있어 빛이 반사될 때마다 가시광선의 99.77%를 반사합니다. 저가형 튜브는 종종 알루미늄을 사용하는데 이는 9.5%만 반사합니다. 그 차이가 사소하게 들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주거용 설치의 경우 빛이 지붕에서 천장까지 도달하는 동안 약 10번 반사되어야 합니다. 99.7%의 반사율로 10번 반사된 후에는 원래 빛의 97%가 유지되며 이는 이중창 유리 한 장을 통과할 때 잃는 에너지보다 적은 양입니다. 하지만 95% 반사율의 저가형 모델에서는 10번 반사된 후 60%만 남게 됩니다. 이는 방 안으로 전달되는 빛의 양에서 40%라는 눈에 띄는 차이를 만듭니다. 그러나 이 시스템의 진정으로 우아한 특징은 열을 차단하면서 가시광선을 투과시키는 능력입니다. 가시광선 스펙트럼을 반사하는 동일한 반사 코팅이 열을 전달하는 파장인
저고해선을 흡수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반사될 때마다 남은 저고해선 에너지의 절반 이상이 튜브 벽에 흡수되어 다락방으로 방출됩니다. 빛이 디퓨저에 도달할 때쯤이면 열이 제거되어 방은 태양열 유입 없이 햇빛만 받게 됩니다. 그리고 튜브 바닥에 있는 디퓨저, 즉 반투명 렌즈나 프리즘 패널은 그 빛을 방 전체에 고르게 분산시킵니다. 그 결과 전기 패널 조명처럼 보이고 작동하지만 실제로는 역과되지 않은 햇빛 기둥인 천장 조명기가 탄생합니다. 1990년까지 서튼은 이 장치를 상업적으로 제조하기 위해 시드니의 솔라투베를 설립했습니다. 1992년에는 북미에 진출했습니다. 그 이후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연구 논문과 실제 사례 연구를 통해 기존 조명 시스템보다 뛰어난 이점이 입증되었습니다. 로렌스 버클리 국립연구소에 통제된 연구에서 연구원들은 14인치 튜브가 연간 조명 에너지를 22비 34% 줄인 반면 22인치 튜브는 22차를 69% 줄였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또한 실제 사례로 한 전국적인 식료품 체인점은 캘리포니아 치노 힐스에 있는 43판 평방피트 규모의 슈퍼마켓에 백균주스하게의 솔라 튜브 장치를 설치했으며 낮 시간대 피크에는 이 튜브가 건물 내부 조명의 거의 전부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600짜리 선 터널의 투자 회수 기간은 5년에서 10년 사이지만 이것의 이점은 전구를 교체하지 않아도 되는 편리함과 비용을 훨씬 뛰어넘는 것으로 보입니다. 토론토의 써니브룩 병원 써니브룩 호스피털은 자연광 노출이 일주기 리듬을 안정시키고 입원 기간을 단축한다는 임상 연구를 바탕으로 환자 회복 병동에 튜브형 채광 시스템을 설치했습니다. 현재 40개국의 의료시설에 1,800개 이상의 튜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존 채광창의 열 획득량과 비교할 때 구매 및 설치 비용이 80% 저렴할 뿐만 아니라 태양열 획득 계수 SHGC가 0.2로 채광창 평균인 연고원 26 산과해순 5보다 낮아 원치 않는 열 손실이나 획득 수준이 더 낮습니다. 선터널의 이점은 잘 문서화되어 있으며 미국에서는 이 기술의 도입이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현재 미국 내에 이미 200만에서 280만 개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심지어 주 건축 법규에서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기존 채광창보다 이를 선호하는 명시적인 타이틀 14 타이틀 쇼비 페어 면제 조항을 제공합니다. 플로리다, 캘리포니아, 애리조나를 포함한 몇몇 주에서는 이 장치를 보호받는 태양 에너지 시스템으로 분류하고 대부분의 지역 규제보다 우선시하는 태양광 권리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터널은 미국 주택 건축의 기본 요소로 자리 잡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기술 자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오히려 몇 가지 현실적인 장벽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첫 번째는 인지도입니다. 업계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 소비자의 60% 이상이 튜브형 채광 장치가 무엇인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또는 채광창과 어떻게 의미 있게 다른지 잘 모르는 것으로 지속적으로 나타납니다. 이 제품은 창문 업그레이드나 채광창처럼 광고되지 않습니다. 대신 전문 시공업체의 카탈로그나 건축 자재마트의 뒷골목에 자리 잡고 있으며 주로 이미 이를 찾으러 온 사람들에 의해서만 발견됩니다. 두 번째는 초기 비용입니다. 기존 채광창보다 60~80% 저렴하더라도 전문가가 설치하는 튜브형 채광 장치는 대당 $600에서 $1,300가 듭니다. 전등을 켜두는 대안과 비교할 때 투자 회수는 확실하지만 즉각적이지는 않습니다. 지붕을 교체하거나
욕실을 리모델링하는 대부분의 주택 소유자는 정해진 예산 내에서 작업하며 이미 전기로 불을 밝히고 있는 방을 위해 지붕에 구멍을 뚫는 것은 우선순위가 되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리고 세 번째이자 아마도 가장 큰 장벽은 대부분의 주택 소유자가 지붕에 구멍을 뚫는 것에 대해 느끼는 근본적인 망설임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비합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튜브를 잘못 설치하면 물이 셉니다. 습한 기후에서 단열되지 않은 다락방에 튜브를 설치하면 천장 디퓨저에서 물방울이 떨어지는 결로 현상이 발생하여 지붕 누수와 똑같이 보입니다. 이 제품은 후레싱 방수 마감과 다락방 환기를 이해하는 사람에 의해 올바르게 설치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피하고자 했던 바로 그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따라서 선터널 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몇 가지 현실적인 장벽과 계획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문제를 기꺼이 해결하려는 사람들에게 이를 자급자족형 환경에 통합하는 것은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쉽고 수동적인 조명 시스템 중 하나입니다. 가장 먼저 솔직해져야 할 것은 튜브형 채광 장치의 용도입니다. 이것은 창문을 대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외 전망을 제공하지 않고 열리지 않으며 신선한 공기를 들여오지도 않습니다. 이 장치가 하는 일은 다른 방법으로는 빛을 받을 수 없는 방에 고품질의 자연광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같은 벽에 창문과 튜브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창문을 선택하십시오. 창문이 없는 세탁실에서 하루 10시간씩 켜두는 100W1프로 백열 정우와 튜브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튜브가 정답입니다. 10인치 튜브는 최대 150평방 피트를 비추며 복도, 대형 옷장 또는 작은 욕실에 적합합니다. 14인치 튜브는 주방, 침실 또는 세탁실과 같은 공간에서 200펀터 300평방 피트를 커버합니다. 18인치 튜브는 거실이나 개방형 거실 공간과 같이 350언더본리 500평방 피트를 커버합니다. 업계에서 사용하는 경험 법칙에 따르면 14인치 튜브는 한낮에 100더밴더 백열정 후 5개와 맞먹는 빛을 제공하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창문이 없는 실내 공간에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위치가 크기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북방우의 경우 남향 지붕 경사면에 설치된 튜브는 북향 경사면에 설치된 튜브보다 훨씬 더 많은 자연광을 모으며 특히 태양이 남쪽 하늘을 낮게 가로지르는 겨울철에 더욱 그렇습니다. 동향 및 서향 경사면은 각각 강한 아침 및 오후 빛을 제공하지만 한낮의 피크는 놓치게 됩니다. 나무나 이웃 지붕에 가려지지 않은 남향 경사면이 있다면 그곳이 바로 튜브가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비용은 세 가지 단계로 나뉩니다. 원형 톱과 좋은 코킹건을 이미 소유하고 있다고 가정할 때 DIY 설치 키트는 모든 비용을 포함하여 $300에서 $900가 듭니다. 표준 아스팔트 싱글 지붕에 전문가가 설치하는 경우 부품, 인건비 및 후레싱을 포함하여 대당 $600에서 $1,300가 듭니다. 점토기와 돌출 이음 금속 또는 슬레이트와 같은 특수 지붕은 비용이 더 많이 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든 경우에 설치 비용은 비슷한 수준의 기존 채광창 비용인 $1,600에서 $4,200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그러나 선 터널을 설치하기 전에 현실적인 한계도 고려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배관 길이입니다. 10인치 튜브는 지붕과 천장 사이의 총 길이가 20피트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14인치 튜브는 30피트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적된 반사 손실이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경로입니다. 튜브는 다락방의 HVAC 덕트, 전기 배선 또는 구조적 프레임을 피해 지붕에서 천장까지 비교적 방해물이 없는 수직 경로가 필요합니다. 튜브가 90도로 꺾일 때마다
상당한 양의 빛이 손실됩니다. 다락방이 빽빽하게 차 있다면 시스템의 효율성은 떨어집니다. 선터널은 인간에게 자연광이 필요하고 우리가 평생을 보내는 방이 대부분 건물 가장자리에 있지 않으며 광택이 나는 금속 튜브가 창문이 절대 닿지 않는 방으로 태양을 운반할 수 있다는 5천년 된 문제에 대한 40년 된 개선책입니다. 자연광에 대한 이 탐구가 집안의 어두운 구석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었다면 이 비디오를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우리는 고대의 지혜와 현대의 자급자족 사이의 격차를 해소하는 혁신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함께 미래를 밝혀봅시다. 지속 가능한 삶에 대한 우리의 다음 심층 탐구가 곧 시작됩니다.